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트입니다. 자, 레버리지 이번에 2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자, 레버리지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찍게 됐는데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지렛대 원리.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냥 나만의 노동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이용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이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난번에 이어서 레버리지의 좋은 부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의 원리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 결정, 행동, 감정들을 관리해야만 한다. 우리가 관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자신의 삶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결정 내린 것 그리고 행동, 감정까지도. 근데 제일 힘든 일이 그거잖아요. 나의 감정을 관리하는 거. 사람은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때 많은데 그 감정까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삶을 관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 분주하다면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라. 내가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자, 시간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도 이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실천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대출이 아니라 예치를 해서 예금을 해서 1%의 이자를 얻는다고 생각해 보자. 은행에서 얻는 이자는 1%. 그런데 은행에 내가 1억이 있는데 1%의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억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으면 5%. 부동산에 투자하면 5%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인 것을 알아차리고 똑같은 시간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은행에 그냥 돈을 적금도 넣고 있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목돈이 쌓였을 때 그것을 그냥 은행에 예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투자해서 작게나마 이제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106페이지에 보면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건 무지, 내가 배우지 못하고 몰라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배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배우는 입장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배우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정말 삶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109페이지에 보면
감정을 통제하고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면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내 기분은 내가 이렇게 방출하고 내 감정을 방출하는 걸 통제한다면 그렇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삶, 자발적인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사실 화를 참으면 그 다음에 감정의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번 화를 내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그냥 참으면 지나고 나면 아까 화를 안 내길 다행이다.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도 싸울 기회가 일 처리를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 아주 화가 나는 경우에 화를 한 번 안 내고 참아야지. 그리고 나서 지나고 생각하면 그때 화 안 내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조금만 참고 그냥 감정을 억누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더 화는 더 화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강력한 표현이 나옵니다. 미루지 말라. 하다 보면 내일 할까? 다음에 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미루지 말라. 질질 끌지 말라. 처리할 거 딱딱 바로바로 처리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핑계 대지 마라.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이런 핑계 대지 마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원하는 일이 있으시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고 뭔가 나에게 추진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한번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우리 모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목표 136쪽에 다른 책에 보면 목표 정확히 이건데 목표라는 마약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약.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 목표를 계속 되뇌이고 큰 소리로 말해보래요.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면 무의식 중에도 잠을 잤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같은 것이 무의식적으로 내 뇌리에 박힌대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에 명령을 가하게 돼서 그 목표를 이루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아침과 저녁에 되뇌이는 거. 그리고 우리 어떤 업무 처리 능력 있잖아요.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있대요. 휴가 하루 전날인 경우에 그 다음날 휴가를 가야 돼. 놀러 가야 돼. 아주 신나게 놀 일이 있어. 그런데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그 다음 휴가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까지도 빠르게 해낸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러한 능력,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몰입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중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매일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 143페이지에 우리는 모두 다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배울 점 많잖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주변에 친구들 보면
아,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나랑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친구를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하는 스타일. 왜냐면 같이 놀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관찰을 했더니 수업 시간에 듣는 집중력이 남달라요. 사실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좀 힘들거나 그러면 약간 딴 생각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친구는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항상 자기가 외운 것을 쉬는 시간에도 연습장에 과목별로 그때 당시에 뭐 국어면 국어, 사회, 뭐 영어 이렇게 칸을 나눠서 그 부분 분량은 꼭 그날 공부를 하더라고요. 빽빽이를 막 쓰면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깜지 우리 때는 이제 깜지를 쓰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지내면서 저도 성적이 그 친구를 몰래 관찰하면서 성적이 올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성적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을 관찰해야 되는데 주변에 위대한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대한 사람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책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몰래 배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레버리지의 기본 가치는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잘 처리하도록. 네. 적어도 왜냐하면 모든 일을 100% 할 수 없고 당신이 일하고 있는 3분의 1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열등감 위에 올라타라. 뛰어난 사람들, 부자들과 함께 있게 된다면 사람의 심리가 불편해진대요. 그건 누구나 다 불편하거든요. 저도 사실 나보다 너무 위대한 사람과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 근데 불편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배움을 얻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도라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저희 강아지가 밑에 여기 제 책상 밑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꼬리 물기를 하고 있나? 자꾸 앵앵거리면서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가족끼리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3쪽에 가족끼리 비전 미팅을 한번 열어보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끼리 마음이 맞고 하면 비전 미팅을 열어서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이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질 것이다. 이런 걸 한번 공유해 보래요. 자녀에게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교육시켜줘라. 저도 제 딸에게 이 책을 읽고서 어, 어, 정빈이는 나중에 꿈이 뭐야? 뭐 하길 원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데 좀 계획을 더 면밀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학교는 어떤 학과에 가고 싶어?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저희 딸이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이야기를 딴 쪽으로 돌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대화를 가족끼리 계속 나누고 진지하게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61페이지에 일 처리하는데 4가지 4D 시스템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즉시하라, do가 나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빨리 처리해 버리는 거. 저도 미루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빨리 그냥 처리해 버려라 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delegate, 위임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레버리지의 기본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제 일을 도와주도록 다른 사람에게
일을 지시해주고 그 일을 이제 내가 했는지 확인하고 잘 진행됐는지. 세 번째는 defer, 연기하라. 되게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잡담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일 내팽개치고 친구랑 잡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많이 바빠서 이따가 전화해줄게. 일 처리 끝나고 전화해줄게. 급하지 않은 전화 이렇게 미뤄둬야 돼요. 안 그러면 일할 때 흐름이 끊기거든요. 연기해야지. 삭제하라. 영원히 삭제하라. 딜리트에 완전히 삭제하는 건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필요한 폴더들 있잖아요. 이런 거 빨리빨리 삭제하고 없애야지 그래야 일 처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가봅시다. 제가 말을 또 너무 느리게 하고 있나요? 저는 제가 못 느꼈는데 전에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랑 수업을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던데 너 할 수 있겠어? 너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저도 모르게 말이 이제 막 빨라져 저는 느끼질 못했거든요. 제 말이 빠르다는 거. 근데 항상 저희 남편이 제가 수업을 하는 걸 보면 너무 말이 빨라서 좀 천천히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처음엔 이제 안 고쳐졌는데 지금은 많이 고쳐지고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도 제가 한 거를 가끔 전에 걸 봤는데 너무 혼자 횡설수설 빠르게 얘기를 한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 삭제했어요. 올린 거. 그리고 좀 더 천천히 왜냐면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한 건데 나 혼자 이렇게 말하고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말을 천천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 너무 천천히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자, 속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속독. 글을 빠르게 읽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려면 뭐든지 배워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배우는데 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누구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속독의 능력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읽고 어떤 뭐 안내문을 읽건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을 읽건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의 사용 방법을 읽건 뭐든지 읽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빠르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속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의 레버리지 기술이다. 그리고 많이 배워야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에겐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오디오북.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그것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것은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다닐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할 때도 들으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전에 대한 기획, 조직화, 어떤 것을 빠르게 업무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10분, 12분 정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점검하고 일에 몰입하는 것.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대요. 먼저 10분 정도 뭐뭐뭐를 할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아니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업무 처리할 걸 쓴다던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뭐뭐뭐 쓴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족도 외식을 할 때 어디를 그냥 먹거리가 있거든요. 동네에 먹거리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사실 돌아보면서 정할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셋이 여기 갈까? 삼겹살 먹을까? 샤브샤브 갈까? 이러면서 굉장히 방황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추웠는데 곱창집을 갈까? 삼겹살집을 갈까? 안 가본 집인데 이렇게 하다가 괜히 시간 낭비를 하다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결국은 먹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미리 어디를 가자.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행동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아이고야 우리 강아지 소리 봄아 네
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 절약에 있어서 일 처리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제가 학원을 갔기 때문에 저희 남편과 제가 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큰 학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을 때는 항상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사와 접촉하진 않아요. 그 팀원의 팀장님들이 이제 계시고 팀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뭐 그 한 팀에 뭐 6, 7명. 뭐 중등부, 뭐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목고 팀. 그러면 그 팀장님께서 하나의 이제 팀을 꾸려가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6명에서 7명. 근데 저는 학원에서밖에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회사의 업무 처리는 잘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팀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그 업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데 조직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시와 부여를 해주는지, 어떤 업무를 위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일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자율권을 부여해주고 그 직원이 일하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마감 일정에 대해 그들이 제안하고 동의하게끔 해라. 언제까지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이때까지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괜찮을까요? 서로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 회의 시간은 미리 정하라. 그냥 갑자기 회의해요 하면 일하다가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놓고 무조건 제 시간에 끝내라. 회의록을 작성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레버리지 만약에 회사의 최고 오너라고 생각하고 항상 일을 해서 오너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이제 모든 사람의 다 구미에 맞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대요. 기꺼이 욕 먹어라. 기꺼이. 욕 먹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욕 먹어라. 자,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되겠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어떤 일 처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되게 황당한 얘기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한다면, 기꺼이 욕을 먹고,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 못할 거라고 했던 일을 내가 해내면, 그런 말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 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싫은 거는 싫다고 말하라. 무리한 요구. 주변에서 부탁 많이 받으시나요?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나옵니다. 그냥 저 죄송한데 안 돼요. 싫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 것 잊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 됩니다. 거절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희 개가 자꾸 밑에서 제 발을 물어가지고 토마 네. 자 이렇게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어떤 돈에 대한 가치와 교환의 개념, 돈의 종류, 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까지 부의 이동 경로까지 뒤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을 리뷰할 때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건데 어떠한 일적으로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리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혼자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